자, 가겠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도 사실은 뭐 한 문제가 나오는데 너무 파지 마세요. 일단 매수 신청 대리는 뭐 팔라 해도 팔 게 없습니까? 자, 매수 신청 대리 업무는 대리는 예? 왜? 매수 신청 대리 업무는 법인이 있죠.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법인 겸업 업종 가운데 하나죠. 겸업 업종 가운데 하나고, 물론 개인은 되겠죠. 그리고 공인중개사인 경우는 됩니다. 근데 개공 그러면 누굴 빼고 부칙상의 경우는 겸업할 수가 없죠. 일단은 그 매수 신청 대리 등록 그럴 때 공인중개사법의 내용하고 비교하시면서 봐야 돼요. 일단은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에서 등록관청이라고 들어가는 자리에 매수 신청 대리에는 뭘 넣었죠? 지방법원 아셨죠? 지방법원장입니다. 법원장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들어갈 자리에는 여기 법원행정처장 아셨죠? 법원행정처장을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등록기간 이제 그 내용이고요. 넘겨보시면 뒤에 등록 요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 공인중개사법상의 요건 등록 후 보정이죠. 등록을 하고 보정을 설정하지만 요건요. 보정을 설정하고 등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수 신청 대리 등록한 자예요, 등록하려는 자예요. 등록하려는 자는 보정을 설정하고 이렇게요. 그리고 또 하나 공인중개사법상의 실무교육 있죠. 공인중개사법상의 실무교육과 경매 실무교육은 별개라는 거.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상의 실무교육 누가 시도지사가 실시하고 유효기간 1년, 그리고 교육 내용은 법률 지식이었죠. 경매 실무교육은 누가 실시한다?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입니다. 해서 일단은 이 2번, 3번 등록 요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등록의 결격 사유 요건 참고로 보시면 돼요. 일단 핵심은 뭐냐면 공인중개사법상에 중개업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매수 신청 대리 등록도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요. 그 다음에 경매 실무 교육하고, 자 가세요. 경매 실무 교육은 두 번째 줄에 뒤에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 줄을 딱 긋고,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경매 실무 교육을 받아라. 그죠? 유효기간은 똑같이 1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실무교육의 내용 32시간 이상 44시간 이내죠. 그래서 이 좀 길어요. 그죠? 그러니까 48, 32죠. 근데 옛날에 우리 6일 근무할 때 보면 44시간이 돼요. 그죠? 5, 8, 4, 시 월, 수, 목 맞죠? 금 그러면 5, 8, 40이잖아. 그러다 토요일은 반근무죠. 그게 44시간이에요. 예전에 그래. 그 다음에 뭐 실무교육원 해가지고 내용 나오고요. 그 다음에 등록증 교부다 그럴 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등록한 자에게. 그리고 이때 등록의 절차를 가볼까요? 절차는 자 지방법원장에게 신청하는데, 그때 쭉 밑에 수수료 보입니까? 수수료 2만원, 3만원은 돈은 똑같아요. 근데 마지막 줄 거 봐요. 정부 수입 인지 거 봐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였죠. 그러니까 그건 수입 정지입니다. 중앙부처, 중앙정부 있죠. 중앙정부에서 발행하는 게 인지고요. 그리고 정부 수입 인지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의 등록의 처리는 며칠이었죠? 7일이었습니다. 여기는 며칠이요? 14일입니다. 14일. 그죠? 그 다음에 등록증 교부 같은 건 볼 필요 없어요. 등록증 교부 종별 변경. 자 게시의무 보십시오. 사무소에 공인중개사법상의 등자 보부 걸려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다시요 등록증과 매수신청 대리 보수표 그리고 보정 설정 증명 서류가 3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휴폐업의 경우에도 뭐 3월 초가 3초 기억하시죠? 휴업다 그러면 3초 사전 방문 신고 있었잖아요.
3초 사전 방문 신고 같은데 휴업은 얼마 똑같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495페이지에 매수 신청 대리권 범위 요겁니다. 그 제목 옆에다가 우차 입보 딱 적어놨고 우차 입보 해가지고 우가 뭘까요? 우선 매수 신고가 그게 5번 6번 두 개 있습니다. 5번 6번 우선 매수 신고 차는요 차순위 매수 신고 그건 차순위 매수 신고 지위 포기까지 그래서 3번하고 7번이죠. 그 다음에 2번 이번에 입찰표 작성 및 제출 1번 보증의 제공 4번 보증 반환 신청행위까지 보증 반환 신청행위까지 그 다음에 역시 같은 거 볼 거 없어요. 그리고 보존한다 그잖아 그죠? 공인계사법에서는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 3년 거래계약서는 5년이죠. 여기는 무조건 몇 년? 5년입니다. 사건 카드 비치 보존합니다. 몇 년? 5년. 확인설명서 보존합니다. 5년 똑같죠? 그리고 자 등록 인장 사용 뭐 있습니까? 이게 등록 인장 사용 있죠. 이건 공인중개사법의 이한 인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매수신청 대리 업무를 겸하고자 하는 자는 그죠? 매수신청 대리 행위 시 사용하는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X. 따로 인장 등록 안 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면 됩니다. 아셨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확인 설명을 합니다. 확인 설명을 하는데 자 그 경락받은 자 매수 신청 대리인이 개공이 확인 설명할 때 위임인에게 설명하죠. 위임인에게 권리관계, 경제적 가치, 매수인이 부담해야 할 사항 등을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를 제시하는 똑같죠? 주의하실 건 특히 주의하실 건 3번, 4번입니다. 우리가 경매 입찰하는 이유는 돈 벌기 위해서죠. 경제적 가치하고요. 그 다음에 취득에 따라 부담해야 되는 권리에 관한 사항. 3번 확인 설명서 작성 보존합니다. 몇 년간요? 5년간. 역시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겠죠. 4번 대리행위입니다. 대리행위는 첫 번째 줄요. 각 대리행위마다 줄을 딱 긋고 각 대리행위마다 대리권 증명 문서를 제출합니다. 각 대리행위마다 다만 같은 날 같은 장소는 하나로 가름할 수 있죠. 각 대리행위마다라는 말은 매 사건마다와 같은 말입니다. 매 사건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4번 대리행위를 할 때는 소공 등으로 대리 출석해 할 수 있다. 절대 불가합니다. 직접 출석 줄 다 긋고 직접 출석. 그 다음에 5번 신의 성실 의무가 있고 금지행위 있잖아요. 금지행위 반대가 뭘까요? 매수 신청 대리 업무 범위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 업무 범위에 해당한다는 말은 금지행위가 아니라는 말이죠. 예, 그래서 다음 중 매수 신청 대리 업무를 겸하는 경우에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었어요. 못 찾는 거죠. 오차입보형. 그 다음에 다음 중 매수 신청 대리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요? 오차입보 아닌 거. 이야기 좀 무슨 말인지 어프로치나 매치나 뭔만 알면 돼. 오차입보만 확실하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보수 보입니까? 보수에 관한 내용은 자 이번에 언제 설명할까요? 위임 계약 시입니까? 위임 계약 전입니까? 그죠? 위임 계약 전에 미리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3번 다음 페이지 영수증에 체크하시고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영수증이 없죠. 여기는 영수증이 있습니다. 영수증. 그리고 보수 지급 시기 가는데 약정에 의하고 약정이 없으면 끝죠?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입니다.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입니다. 그럼 공인중개사법의 보수는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돼 있죠. 안 헷갈리게. 그리고 실비다 했을 때는 자 통상의 실비는 수수료에 포함된 것 이제 수수료도 보수라고 불러요. 보수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옆에 적을까요? 뭐라고? 원거리 교통비, 원거리 출장비. 원거리 교통비, 원거리 출장비는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통상의 실비라고 할 때는 비용이 뭐죠? 근거리요. 근거리 출장비 교통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거리 교통비 출장비는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건.
그리고 딴 건 두고 501페이지에 서식 보십시오. 501페이지에 다른 거 두고 일단은 자 보수 얼마? 50만 원 범위 안에서 줄을 닦으세요. 50만 원 범위 안에서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주의사항 이거 두고 일단 왜 2번 매수 신청 대리 보수는 자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매수인으로 된 경우 돼 있죠.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보신 건 상담 및 권리 분석에 대한 보수고요. 이제 2번은 입찰 대리하는 거예요. 입찰 대리에서 확정되면 감정가 1%, 최저 매각가 1.5% 이하 범위에서 줄을 닦고 감정가의 1% 또는 최저 매각가입니까? 매각가입니까? 최저 매각가. 그 다음에 밑에 있습니다. 실비는요, 얼마 범위 안에서 30만원 아셨죠? 이제 그러니까 머릿속에 상담 권리 분석은 50만원, 실비는 30만원. 입찰 대리에서 확정되죠? 감정가 1%, 최저 매각가 1.5% 중에서 아셨죠? 높은 거 낮은 거. 그 범위 안에서 합의입니다. 합의. 예, 합의. 그리고 만일에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면 상담 권리 분석과 마찬가지로 얼마? 50만 원의 협의 결정입니다. 거기까지 넘어가죠. 그 다음에 보정제도 공제사업 이거 있잖아요. 예, 볼 필요 없어요. 왜? 똑같으니까. 그래서 같은 내용은 볼 필요 없어요. 쭉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운용 실적 있잖아. 이거 505페이지에 공제사업의 운용 실적 공시 있죠. 이거 3개월입니다. 똑같죠. 이거 공인중개사법의 내용과 똑같은데 여기는 안 바뀌어서 그래요. 3개월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도 3개월이고 여기도 3개월이요. 제가 운용 실적 공시 그러니까 페이지 505페이지 쌍가로 4번 있잖아요. 운용 실적 공시 딱 그러면 내가 기억나야 돼. 누구한테? 공제계약자에게. 그죠? 언제?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매달 3월 이내에 어떻게 공시하고 게시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의 내용과 똑같은데 원래가 2개월에다가 3개월로 바뀌어서 하셨죠? 예.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 같은 거 역시 볼 필요 없고. 자, 그 다음에 가십시오. 506페이지에 신고 보입니까? 신고 의무 옆에다가 이휴 취정분. 이휴라는 사람이 취해서 정분이 났다. 이가 이전 신고죠. 휴업 등의 신고, 휴업 등의 신고, 휴업. 이전 휴업 등의 신고, 취소니까 자격 취소, 등록 취소, 그죠?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정지니까 업무 정지, 자격 정지, 분사무소, 요렇게. 그래서 이휴, 취, 정분,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명칭 표시 주의 의무도 있습니다. 간판에다가 법원 명칭이나 희장 등을 표시하면 안 되겠죠? 근데 법원 명칭이나 희장 등을 표시할 수도 있을까? 있어요. 언제?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있어요. 이게 시험에 실제 뒤집어 나왔죠?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법원 명칭이나 희장 등을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지도감독인데 여기 지도감독권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상의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권은 국장에게 있었죠. 그럼 여기는 누구한테 있겠어요? 법원 행정처장에게 있다. 이러면 돼요. 국장을 법원 행정처장으로 바꾸시면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부지에 대한 감독권 그랬는데 이건 제가 그림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요건 관계가 누구에게 누가 감독권이 있는지, 그죠? 자, 법원 행정처장은 누구에게 감독권이 있다? 협회에 대해서 감독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협회에 시도지부가 나오는데 협회 시도지부에 대한 감독권은 지방법원장에게 있습니다. 지방법원장에게 감독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법원장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 신청 대리 업무를 겸하는 경우에 지방법원장이 개공에 대한 감독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감독 업무를 협회 시도지부에다가 위탁할 수도 있고 지방법원장이 지방법원 지원장에게도 개공에 대한 감독 업무를 마한다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받은 지방법원 지원장도 감독을 할 수 있고 협회 시도지부도 개공에 대한 감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감독 업무를 위탁받았을 때는 그 실시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에게 실시 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고 지방법원장은 그 보고받은 내용을 토대로 해서 개공에 대해서 만다 상당 처분이 가능합니다. 즉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개공에 대한 감독권은 지방법원장, 지원장, 협회 시도지부에게 있고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지방법원장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 업무뿐 아니라 행정처분이 가능한 건 누구다? 지방법원장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감독권이 있는지 아시겠죠? 위치를 따라서 이렇게. 그 다음에 행정처분입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와 상대적 등록 취소가 있습니다. 근데 공인중개사법의 내용과 하나 비교하실 게 있어요. 그게 상대적 등록 취소에 이거는 그냥 이제 해수가 진행되니까 보는 거고 8번 한번 보세요. 8번에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 정지를 받고 다시 업무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이 있죠.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뭐였죠? 절취였죠. 여기는요 상치입니다. 예, 그래서 조금 달라요. 예. 그다음에 업무 정지도 절대적 업무 정지와 상대적 업무 정지가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업무 정지 기간은 오른쪽 보십시오. 1개월 이상 2년 이하 있죠. 그거 체크하시고요. 업무 정지는 절대적 업무 정지와 상대적 업무 정지 두 가지로 구분되고 기간은 1월 이상 2년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의견 진술 서면 통지 행적 관리자장 기재하고 넘어가죠. 그 다음에 등록증 반납이 나오는데 일단은 7일 이내에 반납하죠. 공인중개사법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개공의 사망의 경우 있잖아요.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임원이었던 자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의 내용과 좀 다르죠.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사망의 경우에 반납 규정이 없고요. 법인의 해산 시에는 대표자이었던 자만 반납합니다. 이거는 임원도 반납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통보 두고 자 표시 제거인데 옆에 적죠. 뭐라고 취재 정표 등록 취소 처분의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에 사무실 내 외부에 표시 등을 뭐한다? 제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는 그 사실을 출입문에 표시해야 한다. 그래서 취재 정표 이것도 바꿔 잘 나옵니다. 취소는 제거하고 정지는 표시한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고요. 오늘 그 받으신 프린트물 보시죠. 문제 풀어보셨어요? 해보니까 답이 다 보이십니까? 자 보시죠. 분묘입니다. 1번 분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분묘 기지권에는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기존의 분묘 외에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죠? 그 다음에 2번 분묘 기지권에 대한 지상권 유사 물권인 간섭법상의 법정 지상권이 점유를 수반하는 물권으로서 권리자가 의무에 대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외에 점유까지도 포기해야만 권리가 소멸한다. 답은 X죠. 2번 그 권리의 포기 의사표시만으로 속하다 하셨죠? 그 다음에 매장 사후신고 맞죠? 사후신고 뭐뭐 있어요? 매장하고 개인입니다. 매장, 개인 묘지, 개인 자연 장지 아셨죠? 이건 사후신고.
그러면 사전은 그 반대겠죠. 묘지랑 법인 이라면 돼요. 개인의 반대니까 묘지랑 법인. 장사법에서 억제하고자 하는 게 뭐라고? 묘지 설치예요. 그러니까 묘지는 기본적으로 허가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묘지는 사전 허가고 개인의 반대는 대규모죠. 그래서 법인은 허가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묘지, 문중묘지, 법인 묘지 그리고 법인이죠. 법인 자연장지도 뭐다? 허가사항이다. 됐습니까? 나머지는 중간에 집어넣으면 돼요. 개장이나 화장이나 뭐 가족, 문중, 자연장지는 사전 신고 이렇게. 자, 그리고 2번 갑니다. 농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뭘까요? 지목이 전답가소원이 아니라면 단연생 식물 재배지 등 이용 기간이 3년 미만은 제외되겠죠. 그 다음에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할 때는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예외죠. 그 다음에 3번 8년 이상 농업 경영 후에 인용했다. 얼마까지? 10,000제곱미터까지. 그 다음에 농지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해서 농지 소재에 관할 그렇죠. 시구 읍면장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아니고. 그리고 위탁 경영은 불가하지만 몇 월 이상 3월 이상 국외여행 3월 이상 질병치료 등의 경우에. 자, 세 번째 틀린 것은 자, 권리관계 등기부기재사항은 개공이 조사하는 기본 확인사항 맞죠? 건폐율 상한은 용적률 상한과 마찬가지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입니까? 시군조례입니까? 시군조례입니다. 기본 확인사항이고. 그 다음에 3번에 조사했다 그러면 모든 종류의 설명서에 나오죠. 권리 표시를 실수로 족고해. 기갑니까? 권리 표시를 실수로 족고해. 네 번째, 중개보수는 법정 한도 범위에서 결정하며 부가세 포함 별도, 부가세 별도. 거래 예정 금액은 기본 확인사항 맞죠? 중개 완성 전에 뭘 기준으로? 거래 예정 금액을 기재한다. 그 다음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작성 방법입니다. 공급계약, 분양 또는 전매계약, 분양권, 입주권의 경우 물건별 거래 가격과 총 실제 거래가에 부가세 포함 별도 포함한 금액을 적습니다. 이게 예외죠, 예외. 그 외에는요, 부가세 별도입니다. 두 번째, 거래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반드시 뭐다? 국적을 기재하고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 용도를 표시하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공급계약은 시행사 또는 건축주 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 분양하는 계약을 말하며 준공 전과 준공 후 계약 여부에 따라 표시해야 됩니다. 네 번째, 계약 대상 면적의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하여 적죠. 자, 건축물 면적, 집합 건축물은요, 전용 면적을,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을 이렇게. 다섯 번째, 총 실제 거래 가격 란에는 총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가격에 뭐 합계 금액을 총 들어가잖아, 총 합계 금액을 적는다, 그죠? 그 다음 5번 갑니다. 1번 기본 확인 사항은 대상 물건의 표시 1번부터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까지 해가지고 8번까지는 개공이 확인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맞죠? 이게 기본 확인 사항입니다. 두 번째, 입지 조건은 기본 확인 사항으로 모든 서식의 공통적 기재 사항이다. 아니죠. 1, 2, 3입니다. 그러니까 토공과 입지는 1, 2, 3식에만 나오고 어디 없어요? 4식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토공 입지는 1, 2, 3식에만. 그 다음에 3번 도시군 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군 관리계획은 누가 개공이 확인해서 기재합니다. 대상 물건의 표시란에는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 여부와 그 위반 내용을 기재하게 되어 있죠. 5번 건전항이 설정되었을 때 채권 최고액을 확인하여 어디에 기재할까요?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란에 기재를 하게 됩니다. 이 정도 문제를 풀겠습니까? 이거는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비비튼 것도 없어요. 그냥 있냐 아니냐, 기본 확인 사항이냐, 세부 확인 사항이냐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잡아놔야 되죠? 실제 상환. 이게 뭐다? 세부 확인 사항이고 개공이 직접적으로 조사 확인하는 항목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됐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모의고사 잘 치시고 그 다음 주 요약집을 가지고 수업합니다. 들었죠? 요약집 아셨죠? 요약집. 자,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